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단순한 하얀 가루일까요? 사실 소금에는 놀라운 과학과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소금이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소금만 바꿔도 노화가 멈추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소금의 주요 종류와 성분 분석입니다. 소금은 제조 방식과 정제 정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주성분은 염화 나트륨이지만 미네랄 함량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약 80% 내외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분, 간수 입자가 굵고 거칠며 미네랄이 풍부해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여 김장, 젓갈 등 발효식품에 주로 사용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하여 염화 나트륨만 분리 추출 99.8% 이상이며 미량의 수분 혹은 고결 방지제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순도가 매우 높고 입자가 작고 균일하며 짠맛이 매우 강합니다. 가공식품 제조나 정밀한 계량이 필요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제제염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 결정화상로 정제염보다는 낮으나 천일염보다 높습니다. 결정 모양이 눈꽃 같아 꽃소금이라 불리며 위생적이며 일반 요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암염은 고대 바다나 호수가 증발하여 형성된 소금 광산을 채굴하여 얻으며 90%에서 98% 이상으로 산지에 따라 칼슘, 마그네슘, 철분의 핑크솔트 등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지 소금으로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를 발라 고온에서 약 9번 구웁니다. 대나무와 황토에서 유래한 미네랄 및 유황 성분, 항산화 성분 등 특유의 향과 보랏빛을 띠며 전통적으로 건강 보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공염은 정제염이나 천일염에 다른 첨가물 조미료, 허브 등을 섞어 만듭니다. 기본 소금 성분에 따라 다양 글루탐산 나트륨, MSG, 핵산, 허브 분말 등 조미료 맛소금은 정제염에 조미료를 섞은 대표적인 가공염으로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소금의 성분별 주요 역할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 나트륨으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 물질입니다. 염화 나트륨은 짠맛의 근원이며 인체 내에서 체액 균형과 삼투압 유지에 필수적이며 신경 및 근육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주요 전해질입니다. 염화 이온은 위산 즉 염산 생성에 필요합니다. 미네랄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천일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쓴맛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천일염의 나트륨이 체외로 잘 배출되도록 돕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신경과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네랄 성분은 소금의 감칠맛과 풍미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장아찌나 김치 같은 저장식품이 무르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첨가물 아이오딘, 고결 방지제, 조미료 등은 일부 국가에서는 갑상선 건강을 위해 아이오딘화 칼륨을 첨가한 아이오딘 첨가 소금을 판매합니다. 한국은 해산물 섭취가 많아 필수는 아닙니다. 고결 방지제 규산칼슘, 탄산 마그네슘은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여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염 등에 첨가됩니다. 조미료 MSG는 맛소금 등 가공염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천일염과 죽염은 제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미네랄 종류와 함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은 바닷물 미네랄을 함유하며 죽염은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대나무 및 황토의 성분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염화 나트륨 외에 바닷물에 녹아있는 다양한 미네랄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함량은 약 85% 수준입니다. 미네랄 종류와 특징 및 역할입니다. 첫째, 천일염의 제조 방식과 미네랄 종류 및 특징과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일염의 쓴맛을 내는 주요 성분 즉 간수 성분이며 나트륨의 짠맛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나트륨의 배출을 돕습니다. 칼슘은 김치나 장류를 담글 때 음식이 쉽게 무르지 않고 조직이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미네랄은 바닷물에 포함된 주요 무기질 성분 중 하나입니다. 국내산 천일염은 세계 다른 지역의 천일염보다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죽염의 미네랄 제조 방식과 종류와 특징, 역할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3년 이상 간수를 뺀 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봉한 뒤 고온 800도에서 1300도에 또는 그 이상에서 여러 번 보통 구에 구워낸 소금입니다. 고온에서 굽는 과정을 통해 미네랄 성분의 변화가 발생하며 대나무와 황토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나무 속의 유황 성분이 소금에 흡수되어 유황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량 금속 원소 고온 열 처리 및 대나무, 황토와의 반응을 통해 철, 망간, 아연 등의 미량 미네랄 함량이 천일염에 비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울 때마다 함량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칼리성 항산화 성분 죽염은 제조 과정에서 일반 소금보다 더 높은 알칼리성을 띠게 되며 이는 환원력 및 항산화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염은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을 응축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염화나트륨 외에 유황 및 알칼리성, 항산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소금과 구별됩니다. 천일염과 죽염에 포함된 미네랄의 총량은 소금의 종류와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일염의 제조 방법과 미네랄 함량, 특징, 비율.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이외의 미네랄과 수분을 함께 포함합니다. 성분 구분 대략적인 함량 비율은 염화나트륨 함량 약 80%에서 86%, 수분 함량 약 8%에서 12%. 기타 미네랄 총량은 M기, K, 커 등 약 1%에서 5% 내외로.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정제염 99% 이상에 비해 낮은 대신 수분과 미네랄 무기질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염화나트륨 외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 총량은 일반적으로 1%에서 5% 사이로 간주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수분입니다. 특히 국내산 천일염은 외국산 천일염에 비해 마그네슘, 칼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염의 제조 방법과 미네랄 함량, 특징, 비율. 죽염은 천일염을 원료로 하지만 고온에서 번옥은 여러 번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대나무와 황토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면서 미네랄 구성이 달라집니다. 총 미네랄 함량, 개별 미네랄의 함량이 변화하며 특히 칼륨, 칼슘, 황, 유황 성분 등의 미네랄 함량이 천일염이나 정제염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온 처리로 인해 소금이 알칼리성을 띠게 되고 환원력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죽염의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죽염은 제조 방식은 1회 구운 죽염부터 9회 구운 죽염 따라 최종 성분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네랄의 총량을 일률적인 퍼센트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특정 미네랄의 함량이 천일염 대비 몇 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제염과 제제염, 암염의 제조 방법과 미네랄의 함량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제염과 제제염, 암염은 천일염에 비해 미네랄 함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다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미량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제염. 정제염은 바닷물을 인공적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순도가 매우 높아 미네랄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제조 방식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이라는 특수 필터에 통과시키거나 전기분해하여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염화나트륨 성분만 순수하게 농축하여 만듭니다. 성분 특징은 염화나트륨 함량 약 98%에서 99% 이상으로 순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네랄 함량은 염화나트륨 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은 제조 과정에서 거의 제거되어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제제염. 제제염은 흔히 꽃소금이라고 불립니다. 천일염이나 암염 등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여과한 후 다시 끓여서 결정화시킨 소금입니다. 제조 방식은 천일염을 물에 녹이는 과정에서 흙이나 불순물 등은 제거되지만
소금 결정과 함께 녹아있는 수용성, 미네랄 간수 성분 등도 일부 제거됩니다. 이후 재결정화 과정을 통해 염화 나트륨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성분 특징은 염화 나트륨 함량이 정제염과 마찬가지로 순도 약 98% 내외로 높습니다. 미네랄 함량은 천일염보다는 훨씬 적지만 정제염보다는 미량의 미네랄이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매우 적어 미네랄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3. 암염. 암염은 광물 형태로 산출되는 염화 나트륨의 결정체로 염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미네랄, 나트륨과 염소 외의 무기질 함량은 낮은 편입니다. 염화 나트륨 함량 암염의 순도는 대개 98%에서 99% 이상입니다. 미네랄의 총량은 천일염에 비하면 현저히 적으며 정제염과 유사하게 나트륨과 염소 이외의 미네랄은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일부 암염은 미량의 철분 등 불순물 때문에 붉은색, 분홍색 등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네랄의 함량 역시 인체에 필요한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암염은 과거 바다였던 지역이 지각 변동을 겪으며 육지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이나 염호소금 호수가 증발하여 소금 결정이 퇴적 응고되어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형성 과정은 과거 얕은 바다나 염호가 지각의 융기나 건조 기후로 인해 물이 증발하고 염분이 결정화되어 대규모 광산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염화 나트륨이 먼저 결정화되고 황산칼슘 섞고 황산 마그네슘 등이 뒤따라 퇴적되기도 합니다. 광산 형태로는 종종 암염돔 형태를 이루기도 하며 석고, 경석고 등 다른 증발암과 층을 이루어 산출됩니다. 지리적 위치로는 주로 내륙 지방이나 과거의 바다였던 지역이 육지가 된 곳에서 채굴됩니다. 주요 산지는 유럽, 북아메리카, 미국 남부, 중국, 파키스탄 히말라야 지역, 러시아 등의 대규모 광산이 분포합니다. 한국은 지질학적 특성상 암염층이 발달하지 않아 암염이 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연관성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염층은 치밀한 조직 덕분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유기물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차단층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암염층이 발달한 곳 주변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함께 채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네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주요 영양소는 아니지만 인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절자이자 구성 성분입니다. 미네랄은 직접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미네랄의 인체 영양적 역할입니다. 미네랄 무기질은 인체 구성 성분으로는 약 4%에 불과하지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화학적, 생리적 활동에 관여합니다. 인체의 주요 역할 및 관련하는 미네랄입니다. 신체 구성뼈와 치아 같은 경조직 및 세포를 구성하는 핵심은 칼슘, 인 성분입니다. 효소 및 호르몬 활성화 수많은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그 활동을 촉진하는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주요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활성화,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 구성합니다. 산은 염기 평형 조절하고 체액의 pH를 약 알칼리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수분 및 삼투압 조절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과 삼투압을 조절하여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입니다. 산소 운반 및 면역 혈액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여 산소를 운반하고 면역 기능과 상처 회복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철, 아연입니다. 신경 및 근육 기능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여 신체 운동 능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2.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입니다. 미네랄 자체는 칼로리를 내는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생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에너지로 제대로 변환되지 못하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성 관여하여 마그네슘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의 핵심 보조인자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에너지 대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탄수화물 및 지방 대사 망간, 크롬 등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용하는 대사 효소의 활동을 돕습니다. 산소 이용 촉진 처리 부족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미네랄은 자동차의 연료 탄수화물, 지방은 아니지만 엔진오일이나 점화 플러그처럼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동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조절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인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해질이며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부족은 의학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불립니다. 1. 저나트륨 혈증 및 주요 원인.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금을 적게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극심한 저염식, 무염식으로 특히 운동량이 많거나 더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땀으로 많은 염분을 배출하는 데 비해 소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경우입니다. 둘째, 과도한 수분 섭취로 신체의 나트륨은 정상이라도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트륨 농도가 희석될 때입니다. 셋째, 만성 질환인 신부전, 간경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정 호르몬 문제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등입니다. 넷째, 소실 증가로 심한 구토, 설사, 과도한 땀, 이뇨제 복용 등입니다. 2. 소금 부족 시 인체에 생기는 문제. 나트륨의 주요 기능은 체액의 삼투압 유지 및 신경 근육 기능 조절입니다.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체내 수분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세포가 붓게 되는데 특히 뇌세포에 부종이 생기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계 뇌두통, 오심 메스꺼움, 구토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혼돈, 정신이상, 의식장애, 경련이 발생하며 뇌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육 및 활동성 무기력감과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나트륨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므로 근육 경련, 쥐가 자주 발생하거나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소화기계 위산의 염소 성분이 부족해지고 소화 기관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식욕 부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 균형 혈압 저하가 나타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탈수 또는 반대로 체액 과잉 축적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나트륨 부족 시 신체는 혈액의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빼내올 수 있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과다 섭취 시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극단적으로 부족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경학적 장애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인체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주요 부작용 및 위험 질환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주로 혈액량 증가와 혈관 손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첫째, 고혈압 유발 및 악화입니다. 나트륨이 혈액 내 삼투압을 높이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에서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혈액량 증가로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 혈압이 상승하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나트륨은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하여 말초 혈관 저항을 높입니다. 둘째,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면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뇌졸중 중풍인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뇌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무리가 가해져 신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심한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암 발생 위험 증가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켜 위염을 유발하며 이는 만성적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위험 증가입니다. 나트륨이 신장을 통해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칼슘 손실이 증가하여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즉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 후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뇌에서 갈증 신호를 보내 물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손, 발, 얼굴 등이 붓는 수분 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면서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와 두통 발생 간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는 기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 2000mg, 소금 약 5g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음 2부 소금의 생로병사의 비밀은 다음 유튜브에서 계속됩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